뜻깊은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 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산악같이 떨쳐나선 천만 인민의 드높은 요리가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대로 새로운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고 더 좋은 내일을 마중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대중의 정신력이 더욱 세차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그 어떤 여행수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힘으로 걸음걸음 부닥치는 도전과 난국을 결연히 타개하고 우리의 구상과 결심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새 시대의로의 진군을 가속하여 나갈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셨습니다. 뜻깊은 그 말씀을 받아 안으며 우리 인민은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으로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령도 따라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자력갱생의 길이자 그 자존과 번영의 길이고 그리고 자력으로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그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 그 역사의 천리, 그 혁명의 진리를 우리 민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다시금 심장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뜻깊은 당대회들과 역사적인 당 전원회의들을 비롯한 그 여러 계기들에서 민족 자존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자력갱생의 길이라는 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정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내며 우리 민은 설사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군부옥가도 바꿀 수 없으며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족 자존이라는 것을 삼가 투쟁의 진리로 이 뼛속 깊이 새겨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세련된 영도력, 열화 같은 사랑과 희생적인 혼신의 고무대에서 우리 인민은 역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순결하고 옥센 애국충의심으로 당정책 관철에 매진함으로써 위대한 조선의 정신, 조선의 잠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생애의 기대전철을 몸소 보아주셨습니다. 경례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선식 없이 잘 만들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자력갱생이 얼마나 좋은가 하시면서 생애의 기대전철 말로 자력갱생의 산하라고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불비한 것이 더 많았지만 우리 노동계급이 만들어낸 자력갱생의 창조물에게 경례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리도 기뻐하시며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들어지고 끊임없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들은 그대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솟구치며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전변의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2019년 10월 인민의 리상향 상간문화도시로 일도서고 있는 삼지연시를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정이 꾸리기 과정은 자기 힘을 믿고 하나로 또 한 번 뚜렷이 확증된 경의정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구 누구의 도움을 바라서도 구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고, 또 오직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의 길을 불변한 침노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인 국방정책의 정당성과 그 빛나는 생활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 그 뜻깊은 전람회장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강해져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의 틈없는 의지를 힘있게 선언하셨습니다. 당중앙 전원회의에 드리는 고귀한 노력적 선물을 마련한 군수노동계급을 높이 지하하시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체의 힘으로 난관과 불가능에 도전해서 변혁과 비약을 일으키는 장하고 믿어온 우리 군수노동계급이 있고 당의 두리에 일심일체로 뭉친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우리 당의 강군 건설 위협은 확정적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주 자존의 신념을 전만 인민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시며 우리 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해 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저국은 새로운 승리로 진군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서 뜻깊은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 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과 변혁의 해로 빚이어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미사일 부대에서 3월 14일 구분대 교육을 위한 미사일 시범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시범 사격 훈련을 군부대관과 각 구분대의 해당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참관했습니다. 훈련에는 군부대 관하 제11화력습격중대가 참가했으며 지상대 지상 전술탄도 미사일 2발을 중등 사거리 제재로 교육 시범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황해남도 장현군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11.4km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 정암구역 방진동 앞 목표섬 피도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군부대장은 싸우면 적을 반드시 괴멸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당의 훈련 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화력습격 중대들에 대한 훈련 강도와 요구성을 더욱 높여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화력습격 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철저히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를 억척같이 다지자.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회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드높은 열이 안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기술 역량 강화와 기술적 진보를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해 분발하고 있습니다. 원료나 자재의 부족이 아니라 기술 신비주의, 패배주의와 같은 이런 낡은 사상 경향들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눈높이 벌릴수록 우리의 전진 속도는 그만큼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각오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위한 대중적 기술 혁신운동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속에 전력, 석탄, 철도 운수, 농업부문을 비롯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십 개 단위가 3중 모범기술혁신단위, 2중 모범기술혁신단위, 모범기술혁신단위 칭호를 쟁취했습니다. 온실남새 생산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세우는 데서 많은 전진을 이룩한 것으로 해서 얼마 전 3중 모범기술혁신단위 칭호를 수여받은 사동구역 장천남새농장 남새 제1 작업반입니다. 작업반원들 모두를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데 힘을 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진행하는 걸 운営해왔고 바쁜 농사철에는 현장에서 영농 공정별 작물열에 따른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훈 발표와 보여주기 사업을 실정에 맞게 진행해왔습니다. 농장원들이 과학기술을 배우려는 열의가 높아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이 과정에 수십 건의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도입해서 온실남새의 생산성을 배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봉화 비누공장에서도 기술혁신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에 3중 모범기술혁신단위의 용의를 지녔습니다. 민간 과학기술 발전기를 키우고 매 달마다 매 주마다 청합니다. 도입돼서 그만큼 실리를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평가하고 우대해주고 종업원들이 자기 전공 분야, 자기가 정사하는 분야에서 그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고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해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더 높은 그 목표도 또 달성하겠다는 경쟁심도 생기고 이것은 그 공장의 기술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험은 일꾼들부터가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서서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내놓고 자체의 과학기술 인재 역량을 튼튼히 꾸린 데 기초하여 그들의 창조적 지혜를 적극 불러일으킨다면
단위 발전을 일으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인민들의 애국 요리가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각지에서 나무 심기가 진행됐습니다. 황리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숭고한 공민적 의무를 지니고 나무 심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나무를 몇 대 심었는가가 아니라 몇 대를 살렸는가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들은 나무 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 하루에 만도 수만 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강원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봄철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도에서는 따먹은 상태를 잘 따져보고 족지들을 확정한 데 기초해서 조성 목적에 따르는 수종 배치와 나무모 보장 사업을 적극 앞세웠습니다. 나무 심기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심는 나무들의 사lum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마다에 자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함께 묻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남포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시를 풍치수려한 항구문화도시로 도잘거릴 일념을 안고 족지들의 구덩이를 잘 파고 거름도 충분히 주면서 나무 심기에 온갖 성기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루에 국수, 소나무, 잣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수많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개성시에서는 단위별로 족지를 선정해주고 나무모 보장을 따라 세우도록 하면서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모두 떨쳐나서도록 했습니다. 나무 심기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어정문 고기를 비롯한 혁명 사족지들에서 독지 족수의 원칙에서 기술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나무 심기를 본격적으로 내밀었습니다. 한편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나무 심기를 의의 있게 조직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보통항 혁명사적지에 시아래 청년들로 잣나무와 소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한 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 보통항 개수공사의 첫 사업을 박으신 여기 혁명사적지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모든 청년들에게 조국 강사를 푸르게 변모시켜 주시려고 로가 심려를 바치오신 위대한 스님들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오늘의 이 사업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가정이 아니라 당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고 순결한 양심을 심는 가정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원림 녹화 사업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울 일념 안고 원림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티나무를 가로수 조성에 널리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양시에서는 새로운 고리들이 많이 일떠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보다 훌륭한 원림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주수종으로서는 중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누티나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누티나무는 고산지대와 벌방지대 어디서나 잘 자라는 이런 생활력이 강한 나무라고 누티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여야겠다고 결시하셨습니다. 우리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도 최근 시기 전국적으로 이 도로 옆에 누티나무를 많이 심을 때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영성에서는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고리한 마을들의 누티나무를 많이 심기 위한 이런 사업과 나무 생산을 전망성 있게 누리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림 부문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티나무는 어린 때는 고추 자라지만 7 내지 8년 지나서부터는 나무갓이 조화롭게 퍼지면서 가지마다 잎이 무성하여 매우 웅장한 감을 자아내는 것으로 해서 고리의 풍치 조성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녹음이 우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붉게 물들면서 계절마다 이채로운 경관을 펼쳐 보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추위와 빗바람에 잘 견디며 볼에서 가로수로서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림 녹화의 좋은 수종인 느티나무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맞게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에서는 나무모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세우고 과학기술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티나무 재배 번식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지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대체로 씨앗은 30년 이상 자란 나무들에서야 쫑이가 없고 싹트기를 높이는 데 맞게끔 생산 단위들의 기술 지도서들도 내보내고 기술 학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봄철에 씨 뿌리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시고 야외 재배장들에서 누티나 모두를 충실하게 크게 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기상 상태와 올해 예견되는 재해성 기상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온 변동은 있었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또 8일부터 12일 사이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렸지만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앞으로 날씨 전망을 재해성 이상 기후를 위주로 해서 본다면 기온은 모든 계절에 평년보다 높겠지만 강수량은 봄철과 가을철에 좋죠. 특히 5월에는 주요 볼들이 집중되어 있는 항해 남북도를 위주로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강수량이 적어서 가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6월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그리고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사이에 중부 내륙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의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으로 높아지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7월부터 8월 사이 장마철 기간에는 장마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항해 남북도와 강원도를 위주로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겠고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태풍의 영향을 2해 정도 받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과 전력, 국토환경보호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재해성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들을 예견성 있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전염병의 증상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연구 자료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아형들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주요 증상으로서 열나기와 지속적인 기침 외에도 후각상실이나 미각상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덜림 감기 때에도 후각상실이 나타나지만 이 두 질병들의 후과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감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초시기 후각이 상실된 상태에서 코매기와 콧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덜림 감기 환자는 코매기와 콧물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쓴맛과 단맛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맛을 감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미각이 상실됐지만 덜림 감기 환자는 맛을 감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만일 후각상실이나 미각상실이 나타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한 대책을 따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8,174만여 명, 사망자는 681만 3,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12일 모잠비크의 해안 지역에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구가 내리면서 가로수들이 넘어지고 수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마자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어느 한 고속도로에서 11일 40여 대의 차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30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합니다. 사고 원인은 갑자기 발생한 먼지 폭풍으로 해서 차들이 앞길 감시를 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중순에 들어와서 기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그 전날에 비해서 6도 이상이나 내려가서 평년보다 낮아져 날씨가 쌀했지만 14일부터는 다시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아졌습니다. 기온이 가장 낮았던 13일 최저기온과 오늘 최저기온과의 차이는 9.9도로서 비교적 심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졌다가 18일부터 다시 높아지겠으므로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봄철 씨 뿌리기를 비롯한 용농 작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 총진에서 비가 내렸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9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단천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건 백두산으로서 령화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는 령화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조선 서해에서는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5m로 일고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물리학적인 요인에 따라서 26일과 30일이 활성이 약한 지자기 폭풍이 있을 것이 예견됩니다. 21일과 25일, 27일, 10 지자기권의 습동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 건강 알려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월 10일,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7일에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 남부지역과 개성시에서 개었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18일과 19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7일에 평년보다 약간 낮고 18일부터는 평년보다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